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공허 우리 보면은 세계의 뒤편이라고 하잖아. 반물질 세계 같은 거란 말이야. 공허에 의해서 삭제된 거라면 언어가 우리 번역기 없이 통하는 것도 이해가 돼. 미쳤다. 인정합니까? 자, 이번 영상은 에이언즈 설명 읽어보고 엠포리어스 설명 읽어보는데 중간에 이제 번뜩이는 게 있어서 그냥 만드는 그런 영상이고요. 엠포리어스가 지식이랑 기억이랑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 엮인 운명의 길이 공허일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추측이 좀 포함된 그런 영상. 만약에 진짜 공허랑 엮였다면 어떻게 할 거야? 씨발 내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공허. 이 친구가 제일 문제입니다. 사실 이 친구를 보려면 사실 파벌에서 봐야 돼. 파벌에서 혼돈의 의사랑 익스기관, 자멸자라는 게 있어요. 자멸자가 이제 아케론이 속한 그런 어떤 파벌이고 혼돈의 의사랑 좀 대비되는 존재예요. 자멸자는 말 그대로 공허를 받아들인 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니죠? 아니다. 자멸자는 공허에 빨려 들어간 자라고 보면 돼요. 사실. 그리고 혼돈의 의사는 공허를 이해한 자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정리하는데 정말 진짜 애먹었거든요. 자멸자 설명은 쉬워요. 간단합니다. 우주의 만물은 무의미하고 에이언즈의 눈에 무가치하다. 자멸자는 실수로 익스의 그림자에 발을 들인 바람에 존재 의미를 잃은 사람이다. 뭔가 자신의 인생 자체가 공허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이제 자멸자의 운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멸자는 공허에 빨려 들어간 애들, 그리고 혼돈의 의사, 얘는 진짜 공허 자체라고 보면 돼요. 이거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존재는 공허다. 어느 존재가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자문으로 여기면 기묘하게 익스가 주관하는 운명의 길에 올라 아득히 먼 허공에서 에이언즈의 무의미한 시선을 받는다. 이 시선은 보통 두 가지 결말을 맞이한다. 퇴폐의 진정한 공허의 존재가 되어 자멸자라고 불리거나 아름다운 에이언즈의 신성에 올려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혼돈의 의사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진짜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느 존재가 무의식적으로 존재는 공허다 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익스가 주관하는 공허 운명의 길에 올라서 그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에이언즈 시선도 받고요. 여기에 설명은 어떻게 돼 있죠? 퇴폐의 진정한 공허의 존재가 되어 자멸자라고 불리거나 라고 돼 있는데 제가 혼돈의 의사를 해석한 이후로는 이거 사실 어떤 반대라고 봅니다. 진정한 공허의 존재라기보다는 공허에 삼켜진 존재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사실 아름다운 에이언즈의 신성에 올려 저도 모르게 호기심이 생겨 혼돈의 의사가 된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점인데요. 혼돈의 의사는 의술로 세상을 구하는 신조를 지킨다. 만약 익스에게 존재는 공허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 거대한 미지의 검은 호수에서 고독하고 거대한 생명을 해박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진짜 어렵죠. 이거 자체가 공허야. 그냥 사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진짜 말 그대로 혼란스럽죠. 공허스럽죠. 뭔가 익스스럽다. 역설이잖아요. 모순이고 이거 모순이에요. 모순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존재는 공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존재가 공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이 소원은 역설에 가까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의사는 기꺼이 행한다. 생명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순간 아득히 먼 별바다에서 온 시선을 받고 헛수고에 반항심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것도 사실 쉬운 문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혼돈의 의사가 되기 전 얘기입니다. 생명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낀 순간, 그러니까 존재는 공허다 라는 거랑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그리고 그 순간 공허의 시선을 받는다. 여기서도 나와있죠. 공허의 무의미한 시선을 받는다. 그렇게 받고 나서 공허한 운명의 헛수고에 반항심을 품은 녀석들이 혼돈의 의사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익스기관, 공허 보면은 세상의 만물은 존재의 감옥에 갇혀 육신에 속박되고 사상에 말려들어 세계의 현상에 눈이 멀었다. 높은 지혜를 가진 생명도 간섭할 수 없다. 물질, 질서, 논리, 생명 모든 진실의 뒷면에는 일정 엔트로피를 갖는 공허가 있다. 두
둘은 긴밀하게 결합되어 서로 균형을 맞추어 온전한 우주를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물은 존재한다 라는 속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런 사상에 말려들어 세계의 현상에 눈이 멀었다. 존재함이라는 사상에 말려들어서 이 세계의 현상이 눈이 멀었다 라는 거는 공허 자체가 이 세계의 어떤 현상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문장에서 높은 지혜를 가진 생명도 간섭할 수 없다. 이거는 사실 억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지식이랑 엮여있지 않나, 누스를 언급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높은 지혜를 가진 생명도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이제 종말이 있죠. 나중에 가장 거대한 사건이 하나 나타날 거예요. 그게 종말인지 공허인지 진짜 모르겠는데 원래 사실 종말이라 생각했어. 근데 이거 보니까 뭐지? 공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냐면 누스조차도 이 공허에 간섭할 수 없대. 누스가 계속해서 연산을 하고 있는 게 종말일 수도 있지만 공허일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질, 질서, 논리, 생명 등 모든 진실의 뒷면에는 일정의 엔트로피를 갖는 공허가 있다. 진실의 뒷면에는 공허가 있다. 약간 그런, 공허는 약간 그런 친구야. 약간 기라티나 같은 친구입니다. 물질 세계가 감지하기 힘든 공허의 그림자에 익스기관이라고 불리는 신비 파벌이 숨어 있다. 허공에 사람을 주시하면 어둠 에너지에 이끌리고 다크웹을 뜯는다고 한다 라는 전설이 있어요. 하지만 증명되지 않았대요. 이 말인즉슨 다크웹을 뚫고 지나가면 더 이상 물질 세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존재할 수 없다는 거지. 다시 에이온즈로 돌아가서 한번 봅시다. 이거 굉장히 무섭죠? 왜냐면 호요버스 게임이 다중우주, 멀티버스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이 허수의 나무라는 것, 그리고 양자의 바다라는 것, 이게 붕괴 서드에 나오는 개념인데 여기에로 적용이 돼 있거든요.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허수의 나무는 계속해서 우주를 만들어내는 존재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편해. 우주를 계속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세계선만 잘라 쓰는 그런 녀석들이고, 양자의 바다는 실패한 세계선들이 모여가지고 허수의 나무와 맞먹으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복잡하고 어렵고 귀찮은데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돼 있는 이제 우리 세계관을 생각해 봤을 때 익스는 다중우주의 본질이 공허하고 무가치하다고 믿는다.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우리 탐식은 스토리에서 아직 못 봤죠. 스토리에서 아직 본 적이 없는 이런 친구입니다. 근데 얘로 약간 골 때리는 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 예상으로는 최초 혹은 그만큼 오래되지 않았을까. 최소한 클리포트보다 저는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블랙홀 에이언즈이며 고대 괴수인 이중의 존재. 이것도 나중에 떡밥이 진짜 너무 기대가 되는 떡밥이에요. 에이언즈이면서 고대 괴수인 존재.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반물질 군단에 종말 괴수 있죠. 얘가 종말 괴수 중 하나인데 어떤 종말 괴수냐, 황혼 고대 괴수의 잔재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그런 종말 괴수라 이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거 불멸의 룽이죠. 그 친구에서 딸려 나온 게 이제 번식 운명의 길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좀 의심이 가는 게 탐식, 이 고대 괴수, 이 녀석에서 딸려 나온 녀석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하, 이 새끼가 제일 사실 골 때리는 녀석입니다. 하는 이유, 이 친구가 가는 곳, 하는 행동, 그런 모든 것들이 이유가 오직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그야 재밌으니까. 존나 재밌으니까. 이름부터 아하야. 그야 재밌으니까. 후리입니다. 후리는 기록하는 에이언즈에 가깝다. 어떻게 보면 누스랑 가장 좀 비슷한 녀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누스랑 본질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스가 컴퓨터라면 후리는 SSD에 가깝다. 외장하드, 그런 느낌이다. 후리는 외장하드다. 이 전 우주에 존재하는 세세한 기억들을 전부 이제 보존하려고 하는
그런 녀석이고요. 기억의 정원. 기억의 정원은 얘네는 진짜 말 그대로 싹 다 기록해서 기억의 정원에 기록해 놓자. 그리고 소각공은 기억을 선별하는 녀석들입니다. 그리고 기억의 정원의 사람들을 기억하는 자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각공은 기억하는 자, 즉 정원에 기억을 훔쳐가지고 쓸데없다고 판단한 거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없애버리고 후리님께 개꿀잼만 바쳐. 그런 느낌입니다. 골 때리는 녀석들이죠. 사실 소각공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기억의 정원은 근데 상당히 좀 괜찮은 떡밥이 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억의 정원은 아군이라고 치면 소각공은 적군에 가까운 그런 녀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이언즈 다시 돌아가서 이드릴라입니다. 이 자식은 뭐지? 근데 여러분, 붕괴 서드에서 붕괴 서드의 이 모토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위하여. 근데 이 미가, 이드릴라가 뭐냐? 이드릴라는 세계가 존재하는 궁극의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존재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드릴라가 존재한 적이 있는가? 물론 미의 에이언즈는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미가 과연 이드릴라가 죽었다고 길 자체가 사라져버리냐? 물론 그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다는 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름다움이라고 부르는 존재, 그것이 세계가 존재하는 궁극의 의미다. 그리고 그게 바로 미다. 이렇기 때문에 미가 굉장히 좀 족밥으로 묘사가 되는데 이 친구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뭔가 봐봐요. 아키비리, 라누크, 란, 루스, 시페, 익스, 클리포트, 약사, 우로보로스, 아하, 후리. 다음이 이드릴라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드릴라만 수상할 정도로 평가가 박해. 과연 얘가 진짜 그냥 이쁜 그냥 사람이라 가지고 미의 여신이 된 걸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언즈 그리고 운명의 길은 이 세계 그리고 본인들의 정의에 달려 있어요. 각자만의 정의를 위해서 행동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가 전부 다. 물론 아하는 정의라기보다는 그냥 개꿀잼이 정의다. 이것도 사실 정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의 이드릴라, 미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에이언즈 그리고 운명의 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타이치론스 죽었죠? 넘어가겠습니다. 농담이고요. 곤충대, 얘는 우리 음월 접대, 미친 음월 접대에서 봤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불멸 운명의 길에 딸려 나온 약간 각주의 같은 녀석이다. 운명의 길에서 운명의 길이 파생될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사례예요. 운명의 길에서 파생됐다. 그러니까 먹힐 수도 있지만 떨어져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신기한 관점이죠. 신비, 미토스입니다. 미토스는 약간, 신비는 그런 친구야. 지식 그리고 원리는, 그리고 진리는 헛소리다. 왜냐? 한정적인 이해만을 기반으로 미지의 일을 짐작한다. 미토스는 지식의 정확성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 이것도 말이 좀 개같죠 진짜로. 미토스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지식의 정확성이 파괴될 수도 있다는 변수, 그러니까 현재 이제 존재하는 원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변수,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리에 안개와 감각의 비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죠. 언젠가는 진실이 증명되기 전에, 진실이 잘못됐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에 수수께끼로 덮어버리자. 그런 녀석들입니다. 완전 악의 축은 아니에요. 균형의 후, 이 자식 우리 균형 레벨에서 알 수 있죠. 약간 얘도 좀 과묵하고 좀 엄근진한 그런 녀석이에요.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 하면서 그냥 빡! 근데 보셨죠? 방금 균형의 후 관련 항목 허수의 나무. 와, 허수의 나무다. 허수의 나무 학설.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우주 이론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새싹이 돋아나고 마른 잎은 떨어지고, 이 마른 잎이 떨어진 그게 양자의 바다다. 허수의 나무, 붕쇠도 나온다 역시.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나타나죠.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탈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잔다르 1 쿠와바라 지니어스 넘버 1. 얘 뭐죠? 얘 지식의 누스 만든 사람이거든요. 누스 컴퓨터 만든 애가 지니어스 넘버 1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허수의 나무라는 것을 학설로 제시했다. 최초로. 그것이 학계 정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잔다르가 얼마나 무서운 인물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이 친구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지식의 A연지까지 만들고 허수의 나무까지 학설을 제시했다? 이러면 진짜 우리 오토 아포칼립스라는 붕괴 스타레일에서는 나찰로 묘사되는 그런 캐릭터가 있는데, 붕괴 서드에서 오토라는 캐릭터는 수많은 지식으로 영생에 가까운 그런 어떤 능력, 몸을 갖게 됐어요. 그 지식 하나만으로. 그니까 잔다르는 진짜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그리고 이 엠프리어스도 골 때리는데 기억의 정원의 거울로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거 정말 소름 끼치는 진실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뭔가? 왜냐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엠프리어스는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고 오로지 기억 세계에서만 존재한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결말을 바꿀 수 없어야 되는데 지식이랑도 엮여있죠? 그러면 혹시 누스의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누스가, 그러니까 엠프리어스가 있던 곳이야 실제로. 만약에 그러면 거기가 망했을 때 그 데이터를 이제 누스가 대가리에 집어넣고 무한 측후유미를 거는 거야, 엠프리어스에.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계선에서 시뮬레이션이 돌아가는 도중에 우리 열차팀이 거기에 쑥 들어간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 후이버스 게임들 보면은 다 이제 변수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여행자도 변수고 스텔레도 엄청난 변수거든요. 그러니까 스텔레가 들어갔을 때 엠프리어스의 무한한 이 반복 속에 같은 결과만 나오는데 스텔레가 들어온 세계선에서는 이 결말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또 하나 엮인 운명의 길이 종말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냥 예상하는 대로. 하지만 공허일 수도 있다. 이거 신기한 관점 아닙니까? 왜냐면 붕괴 서드에서 라이덴 메이, 그니까 스타레일로 치면 아케론, 원신으로 치면 라이덴, 엠프리어스를 서드로 치면 낙원이기 때문에 낙원은 라이덴 메이만 이제 가서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라이덴 보샘물이 메이라고 하잖아요, 아케론이. 진짜 공허가 엠프리어스랑 엮였다면 야, 그래서 이러면 모든 게 설명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나중에 다 밝혀졌는데 박제돼서 아, 이 새끼 그거 해봐 그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알지만, 만약에 진짜 공허랑 엮였다면 어떡할 거야? 씨발, 내 말이 맞으면 어떡할 거야? 공허, 지식, 기억, 얘네가 엮였다면은 엠프리오스가 기억의 정원의 거울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게 신빙성을 얻지 않나요? 왜냐면 엠프리오스가 단순하게 종말에 맞았으면은 얘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건 살짝 억지인 감이 없지 않아 있어. 근데 자, 보다가 답답해서 다시 찍습니다. 엠프리오스가 종말을 맞이했고 기억, 지식, 종말이라면 기억의 정원의 거울로만 들어가는 건 이상하죠? 누스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그런 가설이 존재하는데 약간의 모순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진짜 말 그대로 공허랑 엮여있으면 에이언즈랑 파벌 설명해서 공허는 지식으로도 파헤칠 수 없다, 공허는 누스조차도 파헤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기억의 정원의 거울에만 비춰진다라는 게 오히려 더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다음날에 이제 생각나가지고 적는 건데, 와, 이거 어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엠프리오스가 엮인 운명의 길이 지식, 공허, 기억이 아닐까. 지식, 기억은 나왔지만 나머지 하나는 안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공허가 아닐까. 근데 제가 지금 써놓은 대로 소멸한 구운명이라서 못 가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공허 우리 보면은 세계의 뒤편이라고 하잖아. 반물질 세계 같은 거란 말이야. 공허에 의해서 삭제된 거라면 언어가 우리 번역기 없이 통하는 것도 이해가 돼. 미쳤다. 인정합니까? 공허라서 진짜 막 말 그대로 우리 공허 아까 봤잖아요. 말 그대로 점차 사라져가고 점차 모두에게 잊혀져가고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그 공허랑 만약에 엮였다. 그러면 엠프리어스의 미지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허랑 엮인 게 아니었다. 그러면 내 영상을 보고 급하게 스토리 수정한 거다. 이상입니다.